언니, 오늘도 체중계 위에서 한숨 쉬었어요? 저녁도 굶고 헬스장에서 땀 뻘뻘 흘렸는데 몸무게는 그대로라. 너무 속상하죠. 거울 볼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왜 나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찔까? 자책하고 있는 거 다 알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다이어트 전문가가 되기 전, 저 김유진도 언니처럼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어요. 그런데 언니, 그거 알아요? 살이 안 빠지는 건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언니가 게으르거나 식탐이 많아서가 절대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칼로리 계산이라는 거대한 거짓말이 언니를 병들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억울함 확실하게 풀어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면 더 이상 배고픔을 참으며 괴로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진짜 범인을 잡으러 가봐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배웠잖아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들어오는 칼로리보다 나가는 칼로리가 많으면 살은 빠진다. 수학적으로는 완벽해 보이죠. 그런데 왜 우리 몸엔 적용이 안 될까요? 로버트 러스트기 박사의 책 팟 찾는 이 믿음부터 깨부수라고 해요. 우리 몸은 은행 계좌가 아니거든요. 100칼로리의 브로콜리와 100칼로리의 쿠키가 몸속에서 똑같이 작용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쿠키는 순식간에 흡수돼서 혈당을 폭발시키고 지방 저장 호르몬을 부르지만 브로콜리는 천천히 소화되면서 대사를 돕죠. 언니가 그동안 굶어가며 칼로리만 따졌던 건 마치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으면서 기름량만 맞추면 굴러가겠지라고 생각한 거랑 똑같아요. 문제는 양이 아니라 질이었던 거예요. 그럼 대체 뭐가 문제냐고요? 바로 호르몬이에요. 그 중에서도 대장격인 인슐린을 알아야 해요. 인슐린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나오는 호르몬인데 에너지를 세포로 넣어주는 택배기사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언니가 달콤한 라떼나 빵을 자주 먹으면 이 택배기사가 너무 많이 출동해요. 문제는 세포들이 나 이제 배불러. 그만 가져와. 라고 문을 잠가버리는 거죠.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요. 밟고 잃은 에너지는 결국 어디로 갈까요? 네, 바로 언니가 그토록 싫어하는 뱃살. 허벅지 살 지방 창고로 직행하는 거예요.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인슐린이 고장나서 지방을 계속 쌓아두기만 하는 상태가 된 거죠.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 뇌에는 이제 그만 먹어. 배불러라고. 신호를 보내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정상적이라면 지방이 쌓이면 렙틴이 나와서 식욕을 꺼줘야 하죠. 그런데 인슐린 수치가 계속 높으면 이 렙틴 신호가 뇌에 도달하지 못하게 방해를 해요. 마치 뇌가 기마개를 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몸에는 지방이 넘쳐나는데 뇌는 에너지가 부족하네? 기아 상태야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언니가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뒤돌아서면 빵이 당기고 밤마다 야식 생각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이건 언니 의지 문제가 아니라 뇌가 호르몬 신호를 못 받아서 생기는 생화학적인 오류라고요. 억울하지 않아요? 그럼 이 모든 사태의 주범은 누굴까요? 범인은 바로 설탕. 정확히 말하면 설탕 속에 숨어있는 과당이에요. 포도당은 우리 몸 모든 세포가 에너지로 쓰지만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처리할 수 있어요. 술이랑 똑같죠. 우리가 과일 주스, 탄산음료, 달달한 커피를 마시면 간으로 과당이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와요. 간은 이걸 다 처리하지 못하고 결국 지방으로 바꿔버려요. 그게 바로 지방간이고 뱃살의 원료가 되는 거죠. 러스트기 박사는 과당을 취하지 않는 알코올이라고 불러요. 술은 안 마셔도 단 음료를 달고 산다면 언니 간은 매일매일 포금하는 사람의 간과 똑같이 망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언니, 마트 가면 습관적으로 저지방, 무지방 요거트 고르죠? 지방이 살찐다고 생각해서요. 그런데 식품회사들이 지방을 뺐을 때 맛이 없으니까 뭘 넣었는지 아세요? 바로 설탕이에요. 지방은 뺐는데 칼로리는 비슷하고 설탕 함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지방은 오히려 포만감을 주는데 지방을 빼고 설탕을 넣으니 먹어도 배가 안 부른 거죠. 90년대부터 저지방 열풍이 불었지만 비만율은 오히려 치솟았잖아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먹었던 그 저지방 식품들이 사실은 인슐린을 미친 듯이 자극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마트에서 low fat이라고 쓰여 있으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해요. 어떤 언니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유진아, 과일은 몸에 좋잖아. 과일 주스는 괜찮지 않아? 아니요, 절대 안 돼요.
과일 속에 있는 과당은 섬유질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과일을 씹어 먹으면 섬유질 때문에 과당 흡수가 아주 천천히 일어나요. 간이 처리할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갈아서 주스로 마시면 섬유질 감옥이 다 파괴돼요. 그럼 과당이 총알처럼 간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아침에 마시는 건강한 오렌지 주스 한 잔이 콜라 한 캔이랑 똑같은 대사 충격을 준다는 사실 믿겨지세요? 과일은 무조건 껍질째 씹어 드셔야 해요. 마시는 건 물이랑 차, 그리고 블랙커피면 충분해요. 다행히도 우리에겐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바로 섬유질이에요. 섬유질은 영양가는 없지만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첫째, 위장에서 음식물과 섞여서 젤리처럼 변해요. 이러면 소화 속도가 느려져서 인슐린이 확 치솟는 걸 막아주죠. 둘째, 네, 나 배불러 라는 신호를 더 빨리, 더 강력하게 보내줘요. 현미밥, 채소, 콩, 견과류 이런 거친 음식들이 좋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가공식품은 부드럽고 먹기 편하지만 섬유질이 다 제거된 상태라 독약이나 다름없어요. 언니, 밥 먹을 때 채소부터 한 접시 싹 비우고 시작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인슐린을 잠재우고 살이 빠지는 체질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럼 운동은요? 죽어라 뛰어야 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운동만으로 살 빼는 건 정말 힘들어요. 쿠키 한 개 칼로리 태우려면 20분을 뛰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운동은 필수예요. 왜냐하면 운동은 인슐린 저항성을 고쳐주는 최고의 약이거든요. 근육은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스펀지 같아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예민해져서 인슐린이 조금만 나와도 당분을 쏙쏙 빨아들여요. 즉, 살을 빼려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 살이 빠지는 몸을 만들기 위해 운동하는 거예요. 헬스장 가서 칼로리 소모량 보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걷기만 해도 근육을 조금만 써도 언니 몸의 호르몬 시스템은 정상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요. 언니, 혹시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거나 단 거 당기지 않아요? 이것도 호르몬 때문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친구는 에너지를 뱃살, 특히 내장 지방에 저장하려고 해요. 원시 시대에는 스트레스가 곧 생명의 위협이었으니까 빨리 에너지를 비축해야 했거든요. 현대 사회에선 상사한테 혼나고 남자친구랑 싸우는 게 다 스트레스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몸은 비상사태다. 뱃살을 늘려라 라고 외치는 거죠. 잠을 못 자도 똑같아요. 잠이 부족하면 식욕 억제 호르몬은 줄고 식욕 촉진 호르몬은 늘어나요. 다이어트 한다고 잠줄이고 스트레스 받으며 운동하면 오히려 살이 더 안 빠지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장 중요한 건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집에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사다 놓고 안 먹어야지 라고 참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의지력 싸움이 아니라 호르몬과의 싸움에서 무조건 지는 게임이거든요. 마트에 갈 때 가장자리를 두세요. 보통 마트 가장자리에는 채소, 과일, 고기, 생선 같은 진짜 음식이 있어요. 중앙 통로에는 화려한 포장지의 가공식품들이 유혹하죠. 성분표를 봤을 때 언니가 모르는 어려운 단어가 3개 이상 있다? 그럼 내려놓으세요. 그건 음식이 아니라 음식 비슷한 화학물질일 확률이 높아요. 집에 건강한 음식만 있으면 배고플 때 건강한 걸 먹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알아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 거. 배달앱 켜고 싶죠. 그런데 배달 음식이나 외식 메뉴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설탕과 나쁜 기름이 들어가요. 식당은 건강보다 맛이 우선이니까요. 그래서 러스트기 박사는 요리가 비만을 탈출하는 가장 강력한 행위라고 해요. 거창한 요리일 필요 없어요. 그냥 계란 하나 삶고 채소 씻어서 드레싱 없이 먹는 것부터 시작해요. 내가 내 입에 들어가는 걸 직접 통제한다는 느낌. 그게 중요해요. 주말에 남자친구랑 맛집 투어 대신 같이 장보고 요리해 먹는 데이트는 어때요? 돈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고 사랑도 깊어질 거예요. 식사할 때 하나만 약속해요. 20분 이상 먹기. 우리 몸에 포만감 신호가 뇌에 도착하려면 최소 20분이 걸려요. 그런데 언니, 밥 5분 만에 마시듯이 먹고 스마트폰 보면서 먹죠. 그러면 뇌는 밥을 먹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 먹고 나서도 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밥 먹을 땐 TV도 끄고 폰도 내려놓으세요. 온전히 음식 맛을 느끼면서 천천히 씹어보세요. 밥 한 숟가락 입에 넣고 수저 내려놓고 30번 씹기. 이것만 지켜도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소화도 잘 돼서 인슐린 수치가 안정돼요. 공짜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다이어트 비법이에요. 배고플 때 물 마시면 도움이 될까요? 네, 아주 많이요. 가끔 우리 뇌는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물만 마셔도 가짜 식욕이 사라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탄산음료나 주스 대신 물을 마시면 그만큼 과당 섭취를 줄일 수 있잖아요. 맹물 비려서 못 마시겠으면 레몬 한 조각 띄우거나 보리차 드세요. 하루에 물 2리터 마시기. 힘들면 텀블러 하나 사서 눈에 보이는 곳에 두세요. 화장실 자주 가는 게 귀찮다고요? 가는 만큼 움직이게 되고 그게 또 대사를 활발하게 해주잖아요. 물은 우리 몸의 대사 공장을 돌리는 윤활유예요. 지금 당장 물 한 잔 시원하게 마시고 오세요. 요즘 유행하는 간헐적 단식, 효과 있을까요? 인슐린 관점에서 보면 아주 좋아요. 우리가 음식을 안 먹는 공복 시간 동안 인슐린 수치가 뚝 떨어지거든요. 인슐린이 낮아야 지방 창고 문이 열리고 살이 빠져요.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먹는 것보다 차라리 먹을 때 확실히 먹고 쉴 때는 확실히 위장을 쉬게 해주는 게 좋아요. 16시간 단식이 힘들면 12시간부터 해보세요. 저녁 7시에 먹고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물 빼고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인슐린 민감도가 좋아져요. 단식 후 첫 끼니에 도넛이나 피자를 먹으면 말짱 도루묵인 거 아시죠? 첫 끼는 무조건 채소와 단백질로 시작하기 약속해요. 언니, 이렇게 노력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폭식할 수도 있어요. 회식 때문에, 생리 때문에, 아니면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치킨 시킬 수도 있죠. 그럴 때 제발 망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 넘어졌다고 다시 안 일어날 거예요? 우리 몸은 회복력이 엄청나요. 한 끼 망쳤다고 살이 확 찌진 않아요. 진짜 문제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며칠을 내리 달달한 걸 먹는 거죠. 실수했으면 맛있게 먹었네. 다음 끼니부터 다시 클린하게 먹자 하고 툴툴 털어버리세요. 죄책감 갖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불러서 더 살찌게 한다니까요.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도 다이어트의 일부예요. 다이어트 할 때 제일 힘든 게 주변 사람들이죠. 엄마가 이것 좀 먹어봐 하고 과일 깎아주시고 친구들이 오늘만 먹자 꼬시잖아요. 그럴 땐 솔직하게 말하세요. 나 살 빼는 게 아니라 몸이 아파서 치료 중이야. 사람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유난 떤다고 하지만 건강 때문에 식단 조절한다고 하면 도와주려고 해요. 실제로 우리는 망가진 호르몬을 고치는 치료 과정에 있는 거니까 거짓말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언니가 건강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결국 가족들도 친구들도 언니를 따라하게 될 거예요. 언니가 건강의 리더가 되는 거죠. 멋지지 않나요?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평생 할 수 있는가로 귀결돼요. 덴마크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평생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요요가 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음식 먹기, 설탕 줄이기, 충분히 자기. 이건 평생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만 해요. 다이어트는 이벤트가 아니라 생활이어야 해요. 한 달 안에 10kg 빼는 기적은 없어요. 하지만 1년 뒤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기적은 언니가 만들 수 있어요. 조급해하지 말고 하루하루 내 몸을 아껴주는 선택을 쌓아가세요. 그게 진짜 승리자가 되는 길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 핵심만 쏙쏙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칼로리 계산은 잊으세요. 중요한 건 호르몬이에요. 둘째, 설탕. 특히 액상과당은 절대적인 적이에요. 음료수는 끊으세요. 셋째, 섬유질이 풍부한 진짜 음식을 드세요. 넷째, 운동은 살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육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이 다이어트의 기본이에요.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공장에서 만든 건 안 먹고 자연에서 나온 건 먹는다. 이것만 지켜도 언니 몸은 놀랍게 변할 거예요. 언니, 지금까지 살 안 빠진다고 너무 자책했죠?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시스템을 몰랐을 뿐이니까요.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 오늘부터 당장 냉장고 열어서 주스부터 버리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 하나가 언니를 바꿀 거예요. 저는 언니가 단순히 날씬해지는 걸 넘어 진짜 건강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끊을 설탕 하나 댓글로 적어서 저랑 약속해요. 그럼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요. 안녕.